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또 시작되는 월요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195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미라클적인 그런 모닝,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기적 같은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항상 일상에 대한 열심과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계속되는 오늘이 있기에 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저의 건강함이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걸 떠나서 날씨가 처음에 안개인 줄 알았는데 안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황사가 굉장히 심한 하루 일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이 미세먼지가 아마 중국에서 날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새 기본적인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정치 빼고, 신문을 보면 정치 기사는 빼고 날씨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러한 코너들만 본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막 정치 관련된 기사들을 막 쓰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그 고통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진실성 있는 팩트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기를 기사를 보도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어제 이제 정월 대보름이었죠. 그래갖고 각 지역 동네마다 막 척사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도 척사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루하루가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사회, 경제, 국방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세 이슈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그 어떤 바람하고는 좀 동떨어진 방향성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뭐가 없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시 관련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이사장단 취임식이 이제 며칠 앞으로 10일 날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제 이제 저희 협회 남양주 지사장으로 계시는 김일령 지사장님께서 배를 또 기증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유용한 데 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유용한 데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제 제가 어제 지난 밤부터 고민을 하다가 고향과 파주 사이에 있는 금성의 집이라는 곳에 오늘 오후 2시쯤 방문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일정을 맞춰놓고 또 찾아뵈야 돼. 불쑥 찾아뵙고 뭘 드리러 가는 것도 불쑥 찾아뵙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미리 연락을 드렸더니 이쪽 원래 고향 지축에 계셨는데 한 3개월 되셨대요. 파주 원롱 쪽으로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복지기관이고 해서 거기에 전달을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또 기증하신 분의 뜻에도 부합되는 게 아닌가. 우리 이영만 박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김일령 지사장님하고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전달키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였습니다. 시와 음악과의 관련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렇게 노래 가사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새 이제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왠지 부러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시인들이 작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랫말하고
시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대한 어떤 툴 자체가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근데 반복되어지는 부분도 필요하고 가사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작사와 관련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것도 글을 좀 조화롭게 그렇게 써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방향, 예,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나름 또 이제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음악으로 듣기에 너무 좋은 가사가 막상 이제 이렇게 음악을 빼고 가사로만 봤을 때 이게 무슨 글이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혼란스러운 그런 글들도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라는 이제 문장에 대한 이어짐이 끊겨버리는 그러한 이제 황당한 그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음악으로 음률로 들을 때와 글로서 바라볼 때는 많은 차이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자꾸 이제 그것도 연구죠. 예, 저는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문장력 있고 호소력 있는 그러한 글로 완성이 된 그러한 이제 가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클래식 쪽에도 있고 가요 쪽에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발라드 곡 쪽에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뽕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글에 대한 어떠한 상황들이 천차만별이구나.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그 팩트를 잘 짚어서 전달해야 되는 작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때로는 시인들이 이제 넋두리도 하고 그러죠. 물론 뭐 시인이라고 다 시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의 넋두리 삼아 이제 글을 이렇게 그 어떤 시의 형식의 틀을 벗어나서도 글을 쓰곤 합니다만, 어쨌든 그 글을 쓰면서 뭔가 자신에 대한 생각과 삶을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이제 일상에 대한 그 사회적 관심과 배경이 너무 많은 곳에 흐트러져 있고 산만한 그런 사회 상황, 또 어떤 정치 상황, 그런 것들이 너무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관심하면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갉아먹는 것이 되겠죠. 갉아먹는 것.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것. 그러면 나무가 성장할 수 없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미래와 정책에 따른 현실적 발전,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지시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도태되겠죠. 그만큼 위상, 모든 부분, 사회, 경제, 국제, 모든 외교 관련 무대에서도 그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고요. 또 외국과 관련된 외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국제 신인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세계 가장 강대국인 미국도 빚이 있습니다. 예. 중국 물론 빚이 있습니다. 빚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세계 국제적인 경제 상황들의 구조 형태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빚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차관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외국에서 지금 신용도 자체가 추락이 되면은 엄청난 또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IMF 사태나 그러한 상황보다 지금 더 급속도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경계를 계속 신호, 사이렌이 깜빡이고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갖지 않고 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똑띠 단디 차려야 됩니다. 그 단단히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말을 못하느냐라는 또 의구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명분과 실리, 또 우리의 책임 하나하나 우리 각자 본분에서 충분히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민된 도리고 의무이지 않나, 책임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나열하자니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어쨌든 목포 쪽 그저께 그죠? 어젯밤이죠. 지난밤에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구조됐고 지금 이제 실험 찾지 못하고 있는, 구조하지 못하고 있는 하여튼 어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빠른 구조와 그 피해 당사자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다시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안개 저 너머라는 글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개 저 너머 다선 김승호. 흐려진 날씨만큼이나 현실이 막막합니다. 시야를 가리는 것은 어둠만이 아니라는 생각과 가야 할 길이 혼돈마저 힘겨운 하루가 이어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으로 인해 고달프고 힘겨울 때가 많아 하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안개 뒤에 빛으로 채워질 그날을 위해 열심을 내야겠다는 각오로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샘솟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개가 끼고 어둠이 내려도 그 너머에 있는 빛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이 제목을 안개 저 너머 빛이라는 제목을 쓰고 싶었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보다 더 밝은 그러한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오늘을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안개 너머 저 너머에 있는 빛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비춰지지 않겠는가라는 자연의 섭리와 원리를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부족함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며 하는 바람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울하고 우중충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행복하시고 한 주간의 시작 활기차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또 건강한 그런 하루 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